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광동제약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오늘 좀 약간 설명도 좀 드릴 거고, 다음 그림들 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우선은 요거 멤버십에도 올려는 놨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좀 펌핑이 쫙 하고 강하게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뭐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뭐 스윙이나 뭐 중장기 단기 뭐 따라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런 만큼 먹는 거라고 하지만,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뭔가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딱 벌어지는 그 지점 있죠. 약간 그런 지점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많은 제약 바이오들 종목 중에서는 약간 안정성 있게 쭉 끌고 가기에는 가장 괜찮지 않나 좀 생각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우선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이 정도 펌핑을 갑자기 만들어내려면은 이슈가 필요한데, 그 이슈가 뭐였느냐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게 요거 이슈거든요. 이 페프로민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미국 페프로민 바이오가 이 카티세포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암세포를 소멸을 하는 이런 효과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광동제약이. 그래가지고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선 이거는 보고 갈게요. 이 언론에 따르면은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페프로민 바이오가 최근에 진행한 이 바포엘 카티세포 치료제의 임상 1상 시험에서 3명의 환자가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어쨌든 일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 부분들은 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당연히 소식이고, 이런 부분들 뭐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 멈춰놓고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 근데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벤처 캐피탈 자회사인 KD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 페프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광동제약과 국내 카티 뭐 요거 관련해가지고 에콜론, 이렇게 두 개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회사의 이 투자 조합을 통해서 요 페프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슈는 어쨌든 앞으로도 얘가 어쨌든 뭐 사실 광동제약이 엮여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서 큰 틀로 보면 제약바이오 하나지만, 거기서 이렇게 뭐 암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에는 요걸 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재무가 미쳤습니다. 그냥 미쳤어요.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 맞아요. 제약바이오가 이 재무 쓰레기여도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정하지 않아. 뭐 물론 그 끝에는 무너지겠지만, 그 끝에서는 실체가 진짜 없으면 무너지겠지만은, 뭐 어쨌든 제약바이오 간다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종목을 보는 타입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진짜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으로 진짜 한 90%가 차트로 분석을 하는데, 그래도 10%는 안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재무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황이 진짜 악화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막 시장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었을 때, 그래도 끝끝내 버텨내고 원상태로 회복하는 애들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봤지만, 그래도 주가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 진짜 쓰레기 같은 종목들은 이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뭐 안전벨트 왜 해요?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벨트 하나? 아니죠.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상태를 회복해준 애들은 결국 이런 애들이거든요. 봐봐. 그 오랜 세월 동안 2007년도 금융위기 오고 막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 오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이런 거라도 좀 생각을 해서 제약바이오 볼 때도 재무 상태를 반드시 봅니다. 어쨌든 실체가 전 있어야 돼요. 뭐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실체가 없는 기업은 보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실체가 있죠. 광동하면 뭐 비타 음료수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삼다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개발하고 암세포 개발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이런 것들 두 눈에 한 번에 띄기 어려운 것들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기업이 어쨌든 적자도 안 봐가면서 여기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삼다수도 팔고 막 이런 거 팔면서 돈도 벌고, 그걸 토대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져가고, 얼마나 좋아. 이 매출액도 증가세 미친 듯이 그냥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매해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
영업이익은 지금 거의 20년 동안 흑자야. 당기순이익이 20년 동안 흑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한 번은 떨어지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돈은 쌓여, 부채는 별로 없어. 너무 깔끔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나왔다. 슬슬 이제 볼맛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번에 나온 이슈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고, 뭐 삼박자가 다 고루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볼만 하겠다라고 우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와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큰 흐름 우상향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재무 상태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돈을 회사가 맨날 벌고 있고, 이 회사의 근간이 뭐야? 기본이 뭐예요? 돈을 벌으려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 하는 거잖아.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 곡선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흐름상 위치로 봤었을 때 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적정 가격이 분명히 중간선상에 그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정 가격이. 원래 주가가 저평가 갔다가 고평가 갔다가 저평가 갔다가 고평가 갔다가 저평가 갔다가 고평가 갔다가 이거 무한 반복하는 게 이 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지금 영역은 어떤 것 같은가요? 아 그래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니까 일자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평가 영역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부터는 이제 중장기를 고려하면서 시장 상황 좀 받아줄 때 한번 봐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큰 흐름상 이제 저평가 영역에 왔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2020년도 당시에 여기 한번 강하게 찔러봤었던 여러 번 찔러봤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여기서 진짜 역대급의 가장 많은 이 매물 가장 많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진짜 1900년대에서부터 뚫지 못했던 고점 라인도 찔러봤었던 흔적들도 있고 대신에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은 장기 흐름상 유효한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빨리 원하는 그림은 안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찔러봤었던 흔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여기서 찔러봤었던 흔적들도 있고 여러모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도 추세 최근에 이어진 이 단기 하락 추세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금 패턴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패턴 무슨 패턴이죠? 이중바닥형 패턴이죠. 꼭 이중바닥형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이렇게 이중바닥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삼중바닥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박스권인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종가상 돌파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다라는 신호예요. 떨어지는 와중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결국 돌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너지지. 왔다 갔다 해봐 또 돌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너지지. 왔다 갔다 해봐 또 돌파 안 나오잖아. 무너지지. 근데 이번엔 어때요? 여기서 힘싸움을 이렇게 하다가 돌파가 나왔네. 이거 무슨 얘기야? 여기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근데 줄다리기가 처음에 땡기면 어떻게 돼? 줄이 막 팽팽해지면서 서로 간에 땡기는 쪽, 당기는, 양쪽 간에 당기면서 이렇게 팽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울기 전에는 그대로 그냥 땡기고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확 하고 어느 쪽으로, 원래 이게 한 방에 확 하고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점이 보통 요런 지점을 돌파를 하고 나면은 이거 무슨 얘기야? 매수세가 이겼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이겼으니까 돌파가 나왔지. 돌파가 나왔으면 여긴 뭐야? 힘싸움 했던 구간에서 요 자리는 이제 저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신호를 저점으로 잡고 봅니다. 이게 나왔으면 이제 여기는 당분간 뚫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저점도 잡아놨네. 우선 이 패턴이 나와줬죠. 저점 잡은 패턴이. 그리고 추세 돌파도 나와줬는데 여기서 지금 슈팅을 쏘면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왔죠. 전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온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타점 잡는 걸 좋아한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거래량이 보통 줄어요. 이게 고점 라인에서 큰 거래량을 하나 찍어놓고 하락할 때 줄어든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왜 줄어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고 뭔가 재미가 있고 뭔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나요? 항상? 파리만 날리는 집에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나요? 아니죠. 뭔가 있는 집에 몰린단 말이야. 도움이 되는 집 자기한테.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락파동이 도움이 되나? 여러분들 같으면 떨어지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 봐도 하락파동이라는 게 보이는데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 하락파동을 태울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부터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 뭐야? 여기 다 망해가던 음식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테리어 싹 다 바꾸고, 그리고 저기 막 SNS 방송사 이런 데가 이제 홍보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 그러면 보통 이제 상승파동을 태울 때 이런 식으로 늘면서 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늘면서 간다고, 상승파동을 태울 때. 근데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으면 뭐야? 이거 추세를 바꿔줬으니까, 거래량 추세를 쉬었다가 더 큰 거 뽑고 쉬었다가 더 큰 거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첫 번째 거래량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는 제끼고, 첫 번째 신호는 그렇게 두려울 거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바꿔주는 게.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부터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보는 거고, 이렇게 눌러줬다가 반등 자리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쉬고 있다는 얘기겠죠, 거래량이. 그러다 더 큰 걸 뽑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그리면서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턴적으로도 저점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세도 돌파하게 나왔고 거래량 신호탄까지 나왔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패턴,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평선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본으로 떠있으니까 기본으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평선이 뭐 장기 이평선일수록 돌파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게 저항으로서 작용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평선 돌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평소에는 쉽게 뚫기 어려웠던 걸 뚫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쉽게 뚫을 수 없다라는 거 이해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실올 타래기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걸 끊는 게 어려울까요? 두 개 있는 게 끊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 개 있는 걸 끊는 게 어렵지. 뭐 예를 들자면 종이가 한 장 있는 거랑 두 장 있는 거랑 세 장 있는 거랑 네 장 있는 거랑 뭐를 연필로 뚫기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여러 장 있는 게 뚫기가 힘들지. 보통 하나도 뚫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뚫었다라는 건 뭐야?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보면 장대 양봉 밀면서 지금 몇 개야? 20일, 120일, 60일,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 뭐 여러분도 240일 보면 240일 선도 뚫었을 거고, 뭐 아니면 300일 있으면 300일도 뚫었을 거고, 한 번에 다 뚫어 올려 버렸잖아요. 이게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완전히 내가 제대로 한번 본때 뽑겠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내가 신호탄 뽑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세도 지금 엄청 강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힘은 많이 썼어.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패턴들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눌러줄 때부터. 그리고 재무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우상향 곡선 그려줄 수 있을 가능성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맞섰을 때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지만 꾸준히 안정감 있게 오랜 세월 가져가기에 이만한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대신에 지금은 조정턴이죠. 거래량 왜? 너무 많이 썼으니까. 거래량을 너무 많이 쓰면 우선 조정이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돼. 사람이 24시간, 48시간, 뭐, 아무리 지금 의지가 뛰어나도 72시간 안 자고, 한 번도 안 자고 일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좀 쉬어야 돼. 또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좀 뭐 잠도 자고, 음식도 보충해주고, 밥도 좀 먹어주고, 하고 나서 또 다시 그 다음날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힘을 썼으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슬슬 한 6,000원 초중반대 부분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박스 좀 그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 자리 패턴 이런 것들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좀 출발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시점 나오면 전 이때서부터는 천천히 공략 지점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시장 하락턴만 좀 끝나고 한 코스피 2,500선 정도 돌파할 쯤 되면 그때서부터 다시 같이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힘들었다가 항상 강하게 구원투수로 나왔던 것들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에 같이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눌러줬다가 안정화되는 거 보고 그때서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다 다룬 것 같으니까요. 너무 힘줘서 불렀나? 예, 어쨌든 여러분들 뭐 매매는 그래도 매매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 오면 손절하셔야 되고, 뭐 추가 매수 타이밍 오면 추가 매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흐름상 봤었을 때 충분히 기대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이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